여러분, 저는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젊었을 때 아주 훌륭했던 분들도 있었고, 평범하게 살다가 노년의 빛을 발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70년, 80년 전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년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10년이 그 사람의 전부를 대변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섭기도 하고 또 희망적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 70대인 여러분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존경받는 교육자였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했고, 동료들에게 따뜻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세상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없다고 매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말년에는 참 힘드셨나 봐.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나이 들면서 많이 변하셨어. 70년을 훌륭하게 사신 분이었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은 건 마지막 10년의 불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것도 유명해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달라졌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누가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90이 가까워져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르신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저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평범하게 사신 분이었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는 빛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끝이 중요하구나. 마라톤을 생각해 보십시오. 42km를 달리는데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건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중간에 넘어졌어도 속도가 느려도 결승선을 당당히 통과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과정이 어땠든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마지막 모습을 더 강하게 기억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고 역할을 연기하고 평판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가면들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직책도 없어지고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집니다. 그때 남는 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가면 뒤에 숨어있던 본질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가면이 벗겨지니까 초라해집니다. 평생 직함으로 살아온 분들은 직함이 사라지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평생 돈으로 관계를 유지한 분들은 돈이 줄어들면 외로워집니다. 평생 권력으로 사람을 부린 분들은 권력이 없어지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가면 뒤에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초라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가면이 벗겨져도 여전히 빛납니다. 평생 진실하게 살아온 분들은 직함이 없어도 존경받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분들은 돈이 없어도 따뜻합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아온 분들은 권력이 없어도 품위가 있습니다. 가면 뒤에 단단한 본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면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직함을 떼어내고 재산을 빼고 건강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마지막 10년을 잘 보내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영광, 예전 지위, 예전 능력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쓰럽게 봅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분들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삽니다. 둘째,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평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소홀해집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듣는 사람도 힘들게 하고, 말하는 사람 자신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분들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다가옵니다. 셋째, 배우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 뭘 더 배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됩니다. 몸의 노화가 아니라 정신의 노화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고 고집만 세지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분들은 90이 넘어서도 배웁니다.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저렇게 나이 드시고도 저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시다니. 넷째,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놓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통제, 재산에 대한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면 말년이 고통스럽습니다.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화내고, 재산이 줄어든다고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서운해합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분들은 내려놓을 줄 압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하고, 재산은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인정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베풉니다. 많은 것을 베풀라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적어도 베풀 수 있습니다. 웃음을 베풀고, 격려를 베풀고, 시간을 베풉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9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혼자 사는 노인들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 두드리고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따뜻했는데 많이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꾸준히 베푼 겁니다. 여섯째, 용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쌓인 원망이 많아집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런 기억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분들은 용서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아니까요. 용서하고 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일곱째,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음도 준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관찰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만 하고, 과거 자랑만 하고, 고집만 세고, 배려는 없는 노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두렵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어떤 노인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인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피하고 싶은 부담입니까? 아니면 닮고 싶은 모델입니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70대라도 태도가 아름다우면 존경받고 60대라도 태도가 나쁘면 멀어집니다. 제가 100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80이 넘어도 호기심이 살아있고 배우려 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젊은 겁니다. 반대로 60이어도 고집만 세고 불평만 하고 새로운 걸 거부하면 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 10년을 잘 보내려면 갑자기 바뀔 수는 없습니다. 70년, 80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마지막 10년을 결정합니다. 평생 이기적으로 살다가 노년에 갑자기 너그러워질 수는 없습니다. 평생 화내며 살다가 노년에 갑자기 온화해질 수는 없습니다. 평생 욕심 많이 부리다가 노년에 갑자기 담백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본성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 조금 이기적이었다면 늙어서는 아주 이기적이 됩니다. 젊었을 때 조금 화를 냈다면 늙어서는 항상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 감사를 선택하고, 화내고 싶을 때 이해를 선택하고, 집착하고 싶을 때 놓아줌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가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사는 겁니다.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하러 노력해요?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죠. 물론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게 편한 겁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게 가장 불편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안 갑니다. 의미가 없으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사람에게 편안함이란 게으름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나와 타인이 조화롭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90이 넘어서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존엄한 겁니다. 마지막 10년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오늘 마주하는 상황에서 조금 덜 불평하고, 오늘 하는 일에 조금 더 의미를 담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75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 만난 사람, 느낀 점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줄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점점 길어졌습니다. 90세가 되었을 때 15년치 일기가 쌓였습니다. 그분은 그 일기를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다. 자식들은 그 일기를 읽으며 아버지를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 일기는 돈보다 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재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명예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남기면 됩니다.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마지막 10년이 중요하다는 또 다른 이유는 그 10년이 다음 세대에게 노년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나이 드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손주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늙느냐가 그들이 나이 드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평하고 고집세고 비참하게 늙으면 자녀들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똑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온화하고 아름답게 늙으면 자녀들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년을 잘 보내는 건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늙으면 그게 자녀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손주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요즘 사회가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전만큼 노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단지 사회가 변해서일까요? 아니면 존경받을 만한 노인이 적어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입니다. 사회도 변했고 노인도 변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나이만 먹으면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그게 더 공정합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 태도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가, 밀어내는가?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십시오. 저는 100년을 살면서 한 가지 확실히 배웠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이 달라져서라고 변명하면 그대로 머뭅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바꿔야 해서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하루만 남았어도 그 하루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10년이 남았으면 그 10년으로 인생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정말 강력합니다. 70년을 평범하게 살았어도 마지막 10년을 특별하게 살면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반대로 70년을 훌륭하게 살았어도 마지막 10년을 형편없이 살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만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오늘 감사할 일 3가지. 둘째, 오늘 친절할 사람 1명. 셋째, 오늘 배울 것 하나. 이 3가지만 매일 실천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은 것들을 찾으십시오. 창밖에 햇살이 드는 것, 이웃이 인사하는 것, 맛있는 밥을 먹는 것. 감사를 찾다 보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친절할 사람 1명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마트 직원에게. 작은 친절이면 됩니다. 미소를 짓고, 고맙다고 말하고, 관심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다 보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배울 것 하나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신문기사 하나를 읽고, TV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손주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배우다 보면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계속해도 습관이 됩니다. 1년 계속하면 성품이 됩니다. 10년 계속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미 쓴 페이지는 바꿀 수 없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아름답게 쓰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이 쓴 마지막 페이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페이지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대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쓰십시오. 의미 있게 쓰십시오. 사랑으로 쓰십시오. 100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중간 과정이 어땠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좋은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불평 많은 노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짐이 되는 존재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축복이 되는 존재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할 시간도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10년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10년을 어떻게 보낼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하고, 친절하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빛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이 가장 빛나는 1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0년을 통해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